낯선 언어로 불려지는 노래가 내 가슴을 이렇게 울릴 수 있다고요? 처음엔 단순한 학교 과제였습니다. 그저 아시아 민속음악 중 하나를 조사하라는 아주 흔한 숙제였죠. 그런데 한 소녀는 이 과제 하나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심지어 가족의 역사와도 이어지는 믿을 수 없는 공감의 다리가 음악으로 만들어진 거죠. 대체 어떤 노래였길래 15살 모로코 소년이 한국의 민요 한 곡에 그렇게 울어버렸을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왜 어떤 음악은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 울릴 수 있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정도로요. 그리고 그런 음악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민 벤하킴입니다. 올해 15이 되었고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카사블랑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로맨틱한 영화 속 장면들일 수도 있고 푸른 바다와 흰색 건물이 늘어선 지중해 도시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에게 이곳은 언제나 경계였습니다. 저는 유럽계 이민자 아버지와 북아프리카 토착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스페인에서 건너온 건축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사하라 사막 인근의 아마지그 전통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종종 사람들 사이에서 너는 누구 편이냐는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스페인계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랍어를 잘 못한다고 놀림을 받았고 아랍 친구들 사이에서는 너무 서양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언제나 어딘가에 걸쳐 있는 경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한 도피처이자 안식처가 되어준 것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악기, 갬브리를 연주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좋아했습니다. 갬브리는 마치 베이스 기타처럼 낮고 묵직한 울림을 주는 악기로 사하라, 유목민들의 영혼이 담긴 소리를 품고 있지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첫 곡은 유랑민의 사랑 이야기였는데 그 단순한 세 줄의 현에서 나오는 깊은 소리는 어린 저의 마음을 처음으로 위로해준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도 저의 갬브리 연주는 꽤 유명했습니다. 특별활동 시간이나 마을 축제 때면 항상 저에게 순서가 돌아왔고 저는 그때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순간만큼은 저라는 존재가 명확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음악을 통해서라면 저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도 되었고 모두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문화교류 발표회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각자 아시아 혹은 아프리카 외의 지역 문화를 조사해 발표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제게는 아시아의 민속음악을 주제로 발표를 해보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옮기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하다 우연히 미량 아리랑이라는 한국의 바다 민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서 들려오는 한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낯선 언어였지만 마치 슬픔이 바람에 실려 바다를 건너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로 이어지는 부분은 갬브리의 묵직한 울림과도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발표 과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의 내면 깊숙한 외로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늘 떠나야 했던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밤을 새우며 미량 아리랑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를 갬브리로 연주하면 어떤 울림이 생길까라고요. 그렇게 저의 손은 악기로 향했고 갬브리의 현 위에 아리랑의 선율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음계가 달라 조율이 쉽지 않았지만 몇 번이고 반복하며 제 방식대로 그 노래를 재해석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모로코의 아리랑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음악이 단순한 소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다 건너 전혀 다른 나라의 슬픔이 저에게 닿았고, 저 역시 제 음악을 통해 그 마음에 응답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과제 발표를 위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이자 처음으로 저라는 존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찾은 과정이었습니다. 아직은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낯선 언어의 노래가 제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는지, 왜 제 손끝에서 갬브리가 그렇게도 새로운 소리를 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보다 훨씬 더 제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고, 제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갬브리로 연주한 아리랑은 제가 상상도 못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었죠. 그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밀양 아리랑을 갬브리로 연주한 그날 이후 저는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방에 들어가 갬브리를 꺼냈고, 밀양 아리랑을 수십 번, 수백 번이나 반복해서 연주했지요. 어머니는 처음엔 제가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음악만 한다며 타박하셨지만, 어느 날 연주를 듣고는 말없이 제 방 앞에 잠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 소리 속에서 어머니도 무언가를 느끼셨던 것이겠지요. 발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은 대체로 중국의 용춤,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 인도네시아의 가물란 등 흥미롭지만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들을 선택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의 바다 민요? 낯설기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 호흡을 가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음악 발표가 아니야. 이건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야.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을 때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갬브리의 묵직한 음색과 아리랑의 애틋한 선율이 어울리며 마치 바람이 바다 위를 스쳐 지나가는 듯한 감정을 자아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을 담아 한 줄 한 줄을 눌러 연주했지요. 어떤 친구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고, 어떤 선생님은 손에 턱을 괴고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연주가 끝난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음악 선생님께서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아민, 너 지금 이 연주를 가지고 더 큰 곳에서 발표할 생각 없니? 내 친구가 한국 대사관 문화부에 있는데 거기서 아시아 아프리카 청소년 음악 교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야. 내 연주를 영상으로 보내보면 어떨까? 그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대사관? 프로젝트? 교류? 모든 게 갑작스러웠고 실감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기회가 그저 우연히 주어진 행운이 아니라 제가 꼭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선생님은 제 연주 영상을 대사관 측에 보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저의 연주가 한국 측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K-Soul Bridge라는 청소년 온라인 음악 교류 프로젝트에 저를 초대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북아프리카, 동유럽, 남미 등 여러 나라의 고등학생들이 각자의 전통 음악을 나누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라인으로 한국의 고등학생 한 명과 짝을 이루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그는 처음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부터 영어가 매우 유창했지만 말투에는 뭔가 조심스러운 정중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독도 근처의 작은 어촌에서 자랐고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전쟁? 저 먼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그에게 물었더니 지우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공유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땀에 젖은 이마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우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후에도 바다를 떠나지 못하셨어요. 어촌 사람들에게는 바다가 고향이고 삶 그 자체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어렴풋이 밀양 아리랑의 가사 속 의미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바다는 모든 이들의 고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지훈에게 갬브리로 연주한 아리랑 영상을 보내주었고, 그는 이렇게 마음이 저릿해지는 연주는 처음이라며 감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훈도 저에게 한국 전통 악기인 해금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의 연주는 어딘가 슬프면서도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음악을 주고받으며 점점 마음의 거리도 좁혀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첫 번째 공감의 경험이었고, 처음으로 다른 나라 친구와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겪어온 정체성의 혼란, 경계인의 외로움은 지훈의 가족, 이야기와 바다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곧 예상치 못한 오해와 충돌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지훈과의 교류는 생각보다 깊고 진지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음악을 주고받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저희는 일상의 감정까지도 공유하게 되었지요. 저는 지훈에게 갬브리의 구조와 아프리카 리듬의 특징을 설명했고, 지훈은 해금의 진동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울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직접 가볼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기회가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K-서울 브리지 프로젝트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참가자 2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오프라인 음악 캠프에 초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거기에 지훈과 제가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기쁨보다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더 컸습니다. 정말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제 인생에서 한국은 교과서나 유튜브 영상에서만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그렇게 울렸던 밀양 아리랑의 고향 땅을 직접 밟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약간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저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서 내가 느낀 그 감정을 꼭 그 사람들에게 전하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크기와 질서 정연한 시스템에 먼저 감탄했습니다. 짐을 찾고 나왔을 때 지훈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가 아민, 진짜 왔네 하며 환하게 웃었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저를 부모님 차에 태워 경기도 근교의 집으로 데려갔고, 저는 그날 밤 그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캠프 장소로 가는 길에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의 친구 몇 명이 함께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친구가 저를 힐끔 보며 한국어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지훈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지훈이 말해주기를 그 친구가 아니 외국인이 왜 우리 전통 음악 캠프에 오냐고. 이해 안 돼. 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게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저를 향한 직접적인 악의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다시금 경계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제가 아리랑을 사랑하고 그 곡에 진심을 담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저는 그저 외국인일 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혼자 갬브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어도 되는 걸까? 혹시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민, 오늘 정말 미안해. 내가 느꼈을 감정, 나도 알아. 사실 나도 한때 미국에 갔다가 비슷한 말 들은 적 있어. 하지만 그때 내가 깨달은 건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이 진심이면 결국 그 진심은 전해진다는 거야.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우는 이어서 해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연주하자는 신호였지요. 저희는 그렇게 즉흥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갬브리와 해금, 전혀 다른 뿌리의 악기들이 서로의 선율에 귀를 기울이며 어우러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존중이었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침묵의 대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음악은 소속이나 국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지훈과 함께한 그 밤의 연주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연주했고 그 속에서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캠프에서는 각자의 음악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갬브리로 연주한 모로코식 아리랑을 소개했고 지우는 해금으로 바다의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마지막엔 저희 둘이 함께 편곡한 2개의 아리랑을 합주했고 캠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악 발표가 아니라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었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경계에 선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계 덕분에 저는 두 문화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리를 음악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한옥 거리와 조용한 사찰, 지하철에서 느꼈던 규칙적인 질서, 무엇보다도 지훈과 함께 보낸 그 많은 밤들의 선율이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과 함께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고 말했고 그는 저를 인천 앞바다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날 바다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해질녘 붉게 물든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갬브리를 꺼냈고 지우는 해금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2개의 아리랑, 저희 둘만이 만들어낸 바다의 노래였습니다. 그 음악은 그저 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이었고 서로가 이해한 고통과 사랑, 그리움의 언어였습니다. 지우는 말했습니다. 아민, 언젠가 또 한국에 오면 우리 진짜 같이 무대에 서자. 지금처럼 너의 갬브리와 내 해금이 함께 울릴 수 있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땐 더 많은 걸 담아서 연주하고 싶어요. 모로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에 대해 조금은 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경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제가 가진 특별한 시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알게 된 가장 소중한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음악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초월하며 결국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저는 누군가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었고 누군가는 저의 외로움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음악은 항상 저희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보다 더 깊은 대화였고 어떤 오해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저는 학교 발표회에서 다시 한번 2개의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이번엔 저 혼자였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지훈의 해금 소리가 함께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연주는 전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발표회가 끝난 후 문화부 선생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고 그렇게 저의 음악과 여정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되고 난 후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악이 나에게도 위로가 되었어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한국 민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모든 반응이 제게는 큰 선물이었고, 음악이라는 작은 씨앗이 이렇게 넓은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갬브리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직은 모르는 땅,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만날 준비를 하며 제 소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아가 지훈과 함께 무대에 서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꼭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소리는 두 개의 땅에서 온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마음으로 이어진 우리의 음악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면 음악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가슴에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그리움이 있다면 언젠가 누군가의 소리로 그 마음이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저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보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바다를 건너는 중이니까요.